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우리 사회 전체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감염 발생 사례에서는 교회나 병원과 같이 코로나 초기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었던 대표적인 위험시설들에서 코로나 전파가 최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도가 간과되었던 클럽, 노래 연습장 등에서는 감염이 연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성을 공유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였던 시설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방심하고 준비가 미흡했던 곳에서는 감염이 확산된다는 점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조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곳에서는 신속하게 추가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가 늦어지거나 어려웠던 경우에는 전파를 차단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19일 18시 기준으로 2,500여 명이 신규 자가격리자로 등록되고 2,800여 명이 해제되어 현재 자가격리자는 총 3만 5천 명 수준입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의 건강을 점검하고 이탈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밴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본은 KT와 함께 안심밴드를 개발하여 4월 27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안심밴드의 훼손, 절단이 감지되면 이를 전담 관리자가 바로 인지하게 되는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방역 관리 기기입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안심밴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기기 10만 개 구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창의적인 방역 제도로 평가받은 생활치료센터나 드라이브 스루 등 다양한 선별진료소 모형 이외에 안심밴드, 자가격리 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관련 기기를 통해 대한민국 방역 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는 총 34개국으로 구성되며 3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가입 이후 7번째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과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 참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예산 결산, 주요 사업 전략, 운영 방안 등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세계보건기구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과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이 반영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8일 혈액 보유량이 3인분 미만으로 급감하여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봉착했었습니다. 혈액 부족으로 급박한 수술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이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에는 개인 헌혈자 수가 그전 주말에 비해 2~3배 증가하였고 여기에 힘입어 5월 16일부터는 혈액량이 4일분 이상 확보되고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해 주신 단체들과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술과 처치에 필요한 적정량의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일분 이상의 혈액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정 수준의 혈액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보다 안전한 체열 환경의 조성과 혈액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적인 학교 방역 조치 시행과 함께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 우선 검사, 119를 통한 긴급 이송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입 준비로 인한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고3 학생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부담감만큼은 최소화시켜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간 국민들께서 코로나19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 실천을 해주신 덕분에 그리고 의료진들과 방역을 담당하시는 현장 종사자들의 이 여러 노력에 힘입어 우리가 등교를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이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다만 지금 요청을 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자체별로 지금 추후 조치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오늘 브리핑에서 통계로 말씀드린 0시 이후의 상황에서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것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확진자로 또 나타남에 따라 그에 관련된 조치들을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를 했었고, 문제의식은 여러 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재의 저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권고 지침 성격에 해당하다 보니까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별도로 분류해서 권고적이 아니고 좀 더 강제적인 수칙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좀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어느 정도나 밀폐되고 어느 정도나 밀집된 환경에서 위험한 행위들이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생활 속 시설들을 다양하게 좀 분류해서 좀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성이 큰 시설들을 한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위험 시설들을 좀 별도로 선정할 작업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 좀 큰 내용들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관련돼서 좀 논의들이 있었고, 그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도 일단 큰 잠정적인 결론은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이 지침 자체는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환기를 하면서 적절히 창문을 열어둔 채로는 에어컨을 트는 것 자체는 전력상의 문제나 환경 파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위험도에 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고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결론들을 가지고 에어컨 사용 수칙을 좀 더 다듬기로 결정하였고, 그 부분들도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조만간 지침을 좀 확립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